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낯선 질문이다. 지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자. 어떤 답이 떠오르는가? 그 답 중에서 스스로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살아오면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에서 비롯한 것들은 무엇인가? 아마도 당신이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면 답의 대부분은 외부에서 왔을 것이다. 나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정보들, 예를 들어 이름, 성별, 인종, 가족관계, 출생지, 생김새, 피부색, 언어 같은 요소들은 대부분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다. 우리는 이러한 답에 특별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은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특별한 정신 수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평소에 거의 하지 않는다. 대개는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해 물을 때 하는 질문이지 스스로 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나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정보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중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은 거의 없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내 것이면서 동시에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선택할 수도 없고 달라질 수도 없는 것이기에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정체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 정보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행동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정보들 중에서도 특히 국가, 민족, 종교, 사상 등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강하게 지배한다. 이런 정보의 작용으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강줄기에서 흘러온 물을 마시면서도 장벽을 치고 지낸다. 원수가 되어 피를 흘리며 싸우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현재 인류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마음을 합치고 협력하는데 장애가 된다. 그래서 신인류는 나를 규정하는 기존의 정체성에 관한 정보들, 특히 독단적인 신념이나 학설에서 비롯된 정보의 속박을 벗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정보 제약을 벗어버리는 것이 그 정보들을 버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정보는 삶의 경험으로 남고 그 경험에서 얻은 모든 교훈 또한 앞으로의 선택을 위한 좋은 지침이 되어줄 것이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사고와 행동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볼 수 있고 관념과 편견에 매이지 않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제한하는 또 다른 종류의 정보는 내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한계들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어떤 대답이 떠오르는가? 당신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이고 당신을 위축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이 당신의 참모습을 얼마나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당신은 삶을 마칠 때 자신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거의 대부분은 타인이나 세상에 도움을 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이자 본성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인류와 지구의 미래가 걱정되는가? 당신의 힘이 미치는 한 걱정스러운 미래를 위해 뭐라도 개선하기를 원하는가? 아마도 이 질문에 당신은 그렇다라고 답했을 것이다. 내가 만나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대답을 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다. 보통의 개인이, 그것도 아주 많은 개인이 인류 전체와 지구를 걱정하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매우 유례가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많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이 특별한 변화는 인류의 문화가 더 고상해졌거나 교육제도가 더 좋아졌기에 나온 결과가 아니다.
그 마음은 원래 우리 안에 있었다. 그것이 전 지구적인 도전과 위기 상황으로 각성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은 이기적이고 개인의 힘은 세상을 바꾸기에 무력하다는 생각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의 본 모습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않는다. 모두의 가슴 속에는 다른 사람을 돕고 세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자 하는 숭고한 욕구가 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우리 모두의 자각과 행동을 요구한다. 그 시작은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두었던 한계와 제한적인 정보를 내려놓고 내면에 있는 크고 밝은 마음을 자신의 참모습으로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을 규정하는 관념적이고 독단적인 신념에서 비롯한 정보, 자신을 한계짓는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정보에서 벗어나는 것은 마치 새로운 탄생과 같다. 육체적인 탄생이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탄생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탄생을 통해 우리 삶에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다. 내가 나를 선택하고 내가 나를 낳는 것이다. 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나를 낳는 것이고 몸이 아니라 의식으로 낳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관념적이고 제한적이고 부정적인 정보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나는 온전히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된다. 내 뇌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 나는 분리되고 이기적이고 무력한 개인, 그리고 특정 인종, 특정 종교, 특정 민족, 특정 집단의 일원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제약에서 벗어난 나는 이제 지구에 살고 있는 사려 깊고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한다. 내가 내 마음과 몸을 사용한다. 그때 나는 내가 속한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인류와 지속 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정의하고 설명하기 위해 피부색이나 언어, 인종, 종교, 국적 같은 여러 정보에 의존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 이전에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공통의 기반, 그것은 지구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국인, 한국인, 중국인, 프랑스인이기 이전에 지구 시민이다. 아시아인, 아메리카인, 유럽인, 아프리카인이기 이전에 지구 시민이며 불교도,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유태교도이기 이전에 지구 시민이다. 지구 시민이라는 정체성은 이러한 모든 분리적인 정체성보다 더 근본적이다. 관념적이고 독단적인 신념에서 비롯한 정체성에서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구 시민이 된다. 모든 인위적이고 관념적인 정체성을 벗었을 때 우리에게 남은 자연이 부여한 본래의 정체성이 바로 지구 시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시민이 되기 위해 특별히 배우고 준비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자기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지탱해온 신념 체계가 더 이상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직시하고 마치 몸이 자라서 그동안 입었던 옷을 벗는 것처럼 정보의 껍질을 벗는 선택이 필요할 뿐이다. 지구 시민이 우리 정체성의 근본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왔다. 국가, 민족, 종교, 이념이라는 테두리 속에 자신을 가두고 그러한 정보들과 자신을 동일시해왔다. 이와 더불어 다른 신념 체계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부정하고 배척하고 파괴하였다. 지구 시민이라는 공유된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위적이고 관념적인 틀에 가두지 않고 제대로 인식하며 모두가 같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유대감을 형성한다.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에 서로를 살리는 공생을 선택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지구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눈다. 우리가 지구 시민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차이는 더 이상 갈등 요소가 아니다. 다양한 문화, 인종, 종교, 신념이 공존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는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아니라 인류의 문화를 더 포용력 있고 풍부하게 만드는 원천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지구 시민이라는 정체성은 지구라는 틀에 제한되지도 않는다. 우리를 규정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는 순간 의미가 약해진다. 마치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면 자신이 어느 나라에서 왔다는 것 외에 어느 도시, 어느 마을 출신이라는 것이 별 의미를 갖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가 우주 어디를 가도 변치 않을 정체성은 바로 지구 시민이라는 사실이다. 인류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문명을 이루고 더 발전하여 활동 범위가 지구를 벗어난다고 해도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때가 되면 오히려 우리가 지구 시민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지구 시민이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지구를 사랑하고 지구에 감사하고 지구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는 지구 시민이다. 당신에게 자연은 무엇인가? 경외의 대상인가? 즐길 대상인가? 사용하다가 용도가 다하면 버릴 대상인가? 지금까지 자연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처음에는 경외의 대상이었지만 점차 정복하고 지배하고 사용할 대상으로 변해왔다. 이는 우리가 문명의 시작, 특히 산업화 이후부터 일관되게 자연을 대해온 방식이자 태도이다. 우리는 자연을 인간과는 분리된 주변부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의 외부가 아니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이다.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는 자연이다. 지구를 크게 순환하는 중에 잠시 자신의 주변에 머문 물을 마시면서 그 순환에 참여한다.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과 함께 대기를 호흡한다. 단순히 거시적인 차원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우리 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작용은 통제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 안에서는 세포가 생겨나고 죽고 노폐물을 처리하고 있다. 심장이 뛰어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면서 체온이 유지되고 있다. 수많은 감각적인 정보가 들어와 인식의 바탕을 만들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의지나 통제와 상관없이 매 순간 일어난다. 이러한 것들은 배워서 습득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 알지 못한다. 문제가 생겨서 고통을 느낄 때 말고는 의식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자신이 관심을 갖고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행동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니 삶의 모든 요소를 내가 결정하고 통제하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하지만 사실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 특히 생명 유지를 위해 중요한 일들은 모두 내 통제와 상관없이 일어난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이라는 말은 시적인 은유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다. 내가 자연이고 자연이 나의 본질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모든 생명체와의 연결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계 여러 곳의 전통 문화나 영적인 가르침에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을 하나의 커다란 그물이나 테피스트리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자연은 우리가 일상을 벗어나
차를 타고 몇 시간이나 가서야 만나는 숲이나 바닷가, 강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체온, 호흡, 맥박을 통해 우리는 자연의 리듬을 느끼며 우리 안의 자연성을 기억한다. 내 안에 있는 자연을 느끼지 못할 때 삶은 자연스러운 리듬을 잃고 몸도 마음도 병들고 피폐해진다. 또한 자기 삶의 기반이 약화하여 결국에는 생명 자체를 파괴하는 선택에 이르기도 한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고 지구의 상태이다. 자연은 두려움의 대상도 정복과 수탈의 대상도 아니다. 단순히 주어진 환경만도 아니다. 내가 자연이고 자연이 우리의 본질이다. 내 생명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의 일부이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건강한 토양, 맑은 물, 맑은 공기에 합당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단기적인 이익이나 편리보다 더 우선할 것이다. 경쟁보다 자연을 회복하고 보존하기 위한 협력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은 지구의 아주 특별한 시간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는 이 특별한 시간에 지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든 수동적으로 따라가든 이 역할과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것이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역할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의 위기를 미래의 위험이라 생각한다. 어쩌면 이러한 인식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더디게 하는지도 모른다. 당신이 증조부, 고조부를 넘어서 5대조, 6대조 할아버지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느낌이 있기는 한가? 당신에게 어린 손주가 있다면 그 아이들의 재롱이 눈에 더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쁠 것이다. 그러나 4대, 5대 후손들을 떠올려도 같은 느낌이 드는가? 이렇게 먼 후손들까지 고려해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미래는 멀리 있지 않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최근 보고서에는 기후변화의 추이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결정되는 것은 불과 10년에서 30년 이내라고 한다. 현재 추세라면 기온 1.5도 상승에 도달하는 것은 2030년대, 2도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2050년 이내이다. 이 수준이 되면 기후변화의 결과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파괴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나이가 50세 이하인 사람들 대다수가 기후변화의 재앙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다는 의미이다. 한국만이 아니라 지금 지구상의 출생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생애 내에 이러한 변화를 직접 겪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에서 우리가 고려할 대상은 미래 세대가 아니다. 바로 나 자신이고 내 가족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많은 사람이 여전히 지구는 너무 커서 개인의 힘으로 지구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각국의 정부나 세계적인 큰 기업, 국제기구에서 어떻게든 할 것이라 기대할 수도 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물질 세계에 속한 지구의 지속성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 기도할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만약 기후변화와 환경재앙으로 지구가 망하면 나만 죽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 억울하겠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지구의 미래를 결정할 힘이 있고
아직은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지구의 기온 상승은 불과 몇백 년도 채 되지 않는 산업화 이후에 일어났다. 인간의 활동이 현재의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이제 대다수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만한 변화를 일으킬 힘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그것을 바꿀 힘도 우리에게 있다. 더욱이 기후변화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와 논의를 통해 이미 많은 대응 방안이 나와 있다. 문제는 누가 할 것이냐이다. 그 누군가는 우리가 신앙하는 신도, 정치 리더도, 기업가도, 과학자도 아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인이고 책임자이다. 나이나 사는 곳도 상관없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따라 당장 피부로 체감하는 위기감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약간의 시간 차이가 날 뿐 기후변화나 환경 재난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곳은 없다. 그 영향을 줄이고 파국을 피하는 일은 나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는 일이다. 내가 지구의 미래라는 것은 은유적 표현이 아니다. 지금 나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인류에게 미래가 있을 수도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지구에서 지금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단순히 지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지구의 미래이다. 신인류는 내가 지구의 미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미래를 지키기 위한 책임까지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선택한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나의 기본 정체성은 지구 시민이다. 나는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 그 자체이며 지금 내 생각과 선택과 행동이 내가 직접 경험할 지구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것이 신인류의 자기 선언이다. 어쩌면 이러한 인식은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으로 여겨질지 모른다. 하지만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인식이 아직 인류 전체의 정체성과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신인류의 자기 선언이 단지 정보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념이 되고 생활이 되려면 의식의 각성이 필요하다. 우리를 신인류로 만드는 것은 경력이나 자격, 사회적 지위가 아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나 프로필도 아니다. 신인류가 되기 위한 불꽃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적인 깨달음에 의해 점화된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여태까지와 똑같은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간다면 지구와 인류는 정말 희망이 없겠구나. 나부터 바뀌어야겠구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의식의 각성이 우리를 신인류로 만든다.